공사판에서 뭘 하겠어? 고졸이 뭘 알아? 우리 딸이 불쌍해. 처갓집 식탁에 앉을 때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깎아내림 당했습니다. 웃으며 고개 숙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수, 올해 42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입니다. 대학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은 달랐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 장인, 교사 출신 장모, 병원장인 처남.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저는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갓집 식탁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처갓집에 가는 날이면 늘 마음부터 무거웠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아내는 말이 없었고 나는 핸들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덜하겠지. 매번 이렇게 생각했지만 매번 틀렸습니다. 문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도 거실로 들어설 때도 누구 하나 왔냐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장모는 부엌에서 반찬을 나르고 있었고 장인은 소파에 앉아 신문만 보고 계셨습니다. 처남은 이미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실에 들어서자 장인이 신문 너머로 흘끔 보더니 다시 신문에 시선을 박았습니다.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만 조용히 내 옆에 섰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내가 듣는 유일한 환대였습니다. 식탁에 놓인 반찬들은 모두 처남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고기도 생선도 나물도 모든 게 처남을 중심으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빈 접시 앞에 앉아 누군가 건네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장모가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갈비 좀 샀는데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야. 장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래, 의사는 영양 챙겨야지. 머리 쓰는 일 하는 사람은 보약이 따로 없어.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내 앞에 빈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 식탁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처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술이 길었어. 새벽 4시에야 끝났네. 진짜 힘들었다. 장인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사람 살리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장모도 거들었습니다. 의사가 최고지, 최고. 우리 아들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처남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오늘도 공사판 갔다 왔어요? 공사판이라는 단어에 비하의 뜻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처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겠네요. 이 더운 날씨에. 나는 에어컨 빵빵한 수술실인데.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누군가는 그런 일도 해야지. 세상에 천한 일은 없다고 하잖아. 천한 일은 없다는 말. 그 말 자체가 이미 내 일을 천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모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몸은 튼튼하잖아. 머리는 안 써도 되니까 편하기는 하겠네. 식탁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내 접시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이 집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작게 속삭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국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 일 힘만 들고 돈도 별로잖아. 공사판 인부들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장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
친구들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니 장인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젊었을 때 책 안 보면 나중에 후회하지. 지금 보면 딱 알잖아. 처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저 나이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평생 공사판 돌다가 끝나는 거죠, 뭐. 웃음이 또 돌았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우스운 이야기인 것처럼 나는 밥을 씹었습니다. 천천히 억지로 씹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들과 싸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처남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건가요? 장인이 받았습니다. 맞아. 자네 나이에도 아직 현장 뛰어다니면 나중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일도 전문 기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남이 비웃었습니다. 전문 기술? 공사판에서요? 그건 좀 오버 아니에요? 장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그냥 밥이나 먹자.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말. 나는 이미 이 집에서 대화 상대조차 아니었습니다. 고기 반찬은 처남 앞에 먼저 갔습니다. 장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 쪽부터 챙겼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수술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장인도 처남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의사는 잘 먹어야 해. 환자 보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내 접시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보며 고기를 하나 집어 내 접시에 놓으려 하자 장모가 말했습니다. 아, 거긴 나중에. 좋은 부위는 우리 아들 먼저 먹게 해.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그냥 먹어. 장인이 술을 따르며 처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다행이야.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받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리고 나를 흘끔 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타고나는 게 있어. 집안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 말은 나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꼴인 거야. 처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매제도 들으니까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장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고개만 끄덕이고 최대한 존재감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장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맨날 와서 밥만 처먹고 가면 되나? 처남이 깔깔 웃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말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러니까 공사판이나 돌고 있는 거죠. 장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말 한마디 없으니 같이 밥 먹는 맛도 없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은. 하지만 장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사위는 원래 눈치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자네는 눈치도 없고 말도 없고 도대체 뭐가 있나 모르겠어. 말을 해도 문제, 말을 안 해도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어떻게 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남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여동생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거. 나는 처음으로 처남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무슨 고생을 시킵니까? 처남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고생이냐고요? 집도 제대로 못 사주고 차도 저렴한 거 타고 다니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보내주잖아요. 장모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는데 우리 딸은 국내도 잘 못 가더라.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자네 그 일 언제까지 할 건가? 나이 먹고도 공사판 뛰어다니면 창피하지도 않아? 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장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자네 동창들은 다 뭐하나 봐.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자네만 아직도 그 모양이잖아. 처남이 즉시 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기술직은 끝났어요. AI 나오고 로봇 나오고 10년 후면 매제 같은 사람 자리는 없어요. 장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남편이 저 모양이니. 나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처남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용역업체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다들 불쌍해요, 진짜.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써주고 젊은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장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학벌 차이야, 학벌. 우리 아들은 의대 나왔고 자네는 뭐 고졸이잖아. 고졸이라는 단어에 비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학벌이 전부는 아닙니다. 처남이 비웃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그 월급으로 우리 집안 체면이 서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결혼 잘못했어.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장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친구들 시댁에서는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우린 뭐 받은 게 있니?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하고 무능한 사위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원래 저런 분들이야. 나도 어릴 때부터 오빠랑 비교당하면서 자랐어. 그냥 그러려니 해.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괜찮아? 내가 저렇게 무시당하는 게.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근데 어떻게? 내 부모님인데. 내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더 화내실 거야. 그 말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난 어떡하라고? 평생 저렇게 무시당하면서 살라고?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줘. 참으라는 말. 20년 넘게 들어온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지겹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내 인생은 정말 창피한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와.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 아내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갈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식탁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 처남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장인이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솔직히 우리 딸한테 뭘 해준 게 있나? 나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처남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매제는 자부심 같은 거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장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남편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공사장에서 일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장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집안에 집만 되지 말라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침,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매제 때문에 우리까지 창피해요. 모임만 가면 다들 물어봐요. 내 처남은 뭐해? 이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장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혼까지는 바라지 않아. 근데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대화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짓밟는 자리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고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모였습니다. 장모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사실인데?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뭐가?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들 말입니다. 10년 넘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처남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자부심? 공사판에서요? 나는 처남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공사판에서요. 처남 같은 분이 일하는 병원도 저 같은 사람이 지은 겁니다. 처남이 사는 아파트도 저 같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처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손으로 배관을 잇고 제 기술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장인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장모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말해? 20년 넘게 이 집에 올 때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 반찬도 늘 마지막이고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제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장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장인을 봤습니다. 자랑입니다. 제 일이 초라해 보일 수는 있어도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편하실 겁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처남이 소리쳤습니다. 야, 미쳤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나는 아내를 봤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현관문을 나서며 나는 알았습니다. 그날 나는 사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나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내 존엄을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이 집 식탁에 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